자, 안녕하세요. YDP 디자인 박주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이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C9 네트빌이라는 34평형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고객님은 자녀분들이랑 20여 년 동안 여기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이번에 드디어 이제 자녀분들이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두 분이서 함께 사실 건데 제2의 신혼생활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따뜻하고 모던한 크림톤의 인테리어를 저희가 컨셉으로 잡았어요. 전체적인 톤은 화이트한 크리미한 색깔로 저희가 배색을 잡았고, 그 다음에 조명에서 그런 느낌을 좀 줬거든요. 또 한 가지 특징점이 있어요. 자, 여기가 30평대인데 저희가 전체 공사 견적가가 7천만 원도 안 돼요. 그 말뜻은 전체 창호가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약 200만 원대로 공사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저희가 공사를 해드린 거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비교해 보시면은 뭐 창호 빼고 뭐 평당 150에서 200 정도 하는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일단 합리적인 금액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울러서 7천만 원 안쪽을 했다는 게 참 큰 특징인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늑하시죠? 자, 여기가 기존에는 조금 더 넓었어요. 근데 고객님이 이제 두 분에서 사시게 되다 보니까 현관이 그렇게 넓은 필요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cm를 줄여서 1600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실부를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렸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파티션 그리고 신발장을 놔뒀는데 이 공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을 띄우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평수가 좀 작은 아파트들도 이렇게 행이형으로 해서 바닥을 띄우는 시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신발 같은 게 많으실 때 좀 깔끔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팁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쪽에 저희가 처음에 딱 실측을 왔는데 햇살을 통해서 유리문으로 이렇게 뭐 빛이 들어오는 거 봤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저희가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유리로 파티션 도어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곳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화분을 하나 놔두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잘 로맨틱하게 하라고 이렇게 꾸며 드렸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실까요? 저 뒤에 보이시다시피 지금 폴딩도어가 보이시죠? 저희 고객님이 제일 첫 번째 니즈사항이셨어요. 이 거실부와 거실 확장 부위에 공간을 분리를 하셔서 따로 사용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폴딩도어를 어디서 시공되신 걸 보셨었나 봐요. 근데 너무 이쁘다고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폴딩도어를 설치해드리면서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뭐 폴딩도어 열어놓고 카페처럼 이제 테이블을 놔두시고 커피를 드신다든지 뭐 이런 시간을 보내시는데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이제 천장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물천장 안쪽으로 간접 조명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단이 많이 내려와 있는 형태였어요. 우물천장이 이제 올드해 보이니 다 철거를 하고 우리가 간접 조명을 안에 넣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저희가 뜯다 보니까 청구가 굉장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뜯자마자 바로 위에가 그냥 시멘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간접 조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2cm 정도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370 공간인데 그 7cm 공간 안으로 저희가 T5를 이렇게 넣어드리면서 따로 목재로 마감을 처리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엣지 있는 느낌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실링팬이 있죠. 실링팬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원하셨었는데 보통 2300의 높이가 안 나오는 공간들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돌아갈 때 좀 낮다 보면은 조금 이제 위협감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체크를 해셔서 나중에 실링팬 설치하실 분들은 이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조명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크리미한 느낌을 이 조명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줬다고. 근데 이 조명을 저희가 계획할 때 저희가 루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명의 밝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명의 밝기는 거실, 뭐 방, 주방 공간에마다 약간씩 이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수를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은 이렇게 거실부 같은 경우는 보통 6,000에서 10,000 정도의 루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주방 같은 경우는 4,000에서 6,000, 뭐 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00 정도는 나와야지 뭐 분위기가 고객님이 원하시는 밝은 느낌도 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그 루멘 값을 다 계산을 했거든요. 간접 조명 하나하나씩 봤을 때는 보통 350 루멘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 12개를 넣고 안쪽에 간접 조명까지 넣어서 저희가 한 7,000 루멘 정도로 맞춰놨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되게 따뜻하고
크리미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명 설계하실 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조명값을 잘 계산해서 넣으시면은 예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TV가 반매립이 되어 있는 이 아트월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처음에 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액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포인트는 좀 고가의 느낌이 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벽에 보시면은 타일이 붙어 있죠. 사실은 타일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한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월플러스라는 소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타일 느낌도 나고 각도 굉장히 커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시공도 간편하고 그 다음에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월플러스랑 타일이랑 값 차이가 많이 나나요? 타일이 아무래도 이렇게 큰 가구로 하실 경우는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졌을 때 이렇게 월플러스를 하시면은 가격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주시겠다 하시면은 이런 벽장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수납을 할 게 많으시다고 장을 최대한 많이 수납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부장은 다 들어가 있고 하부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저희가 포인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상부에 서라운드를 돌리지 않으면서 약간 무몰딩 시공을 해서 요즘 감성이 나오게끔 이제 설계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조명도 주방 쪽에 조명도 약간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인 화이트 톤과 그 다음에 크리미한 톤을 좀 배색을 맞추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벽면 벽장재도 보시면 아까 저희 아트월에서 보셨던 것처럼 약간 비슷한 톤을 사용했고, 상부장 밑으로 T5를 매립을 해서 약간 은은한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제가 설계를 해드렸거든요. 다음은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벽면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샘에서 나오는 키친 판넬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주방을 시공할 때 벽면에 부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일, 키친 판넬, 아니면 대리석을 꺾어 올린다든지 강화 유리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강화 유리나 대리석으로 꺾어 올릴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타일이나 이렇게 키친 판넬을 설계하실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고, 특히나 키친 판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이 크게 900에 800 높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급스러움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음매가 이제 없어서 청소가 굉장히 용이하시거든요. 특징적으로는 이 키친 판넬이라는 제품은 이제 아연 도장 강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에가 철제가 또 들어가 있고 내화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불을 쓰는 공간에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요리를 하실 경우 뭐 레시피 같은 걸 써놔야 된다 그럼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도 가능하시고, 다음은 제가 이쪽 아일랜드 공간을 좀 보여드릴 건데, 고객님이 기존에는 식탁을 놔두고 사용하셨었는데 아일랜드를 설치해드리면서 고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수납도 챙기고 식사 공간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 저는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이제 천연석이 가미되어 있는 엔지니어드 스톤이라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근데 단점이자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음매라는 그 분전선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보시다시피 상판이 이렇게 오면서 끊어지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가 여기는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어요. 인조 대리석의 장점은 이제 이음매를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분전선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추천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약간 카페장처럼 저희가 해놨는데, 고객님이 커피 머신이라든지 뭐 밥솥, 전자레인지 같은 거 올려놓는 가전소물장 진열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복도 쪽 보시면은 간혹 가다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거나 구축 같은 경우는 이 주방 사이로 들어가는 공간이 되게 좁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되게 답답함이 많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전신 거울을 이용해서 반사를 하게 만들면은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더 깨끗하고 선명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깨알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 몬트들이 굉장히 얇거든요. 저희가 이제 라인 몬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느낌과 넓어진 느낌을 고객님들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인테리어 하실 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이 하던 스타일이죠. 600에 600각이라는 큰 타일로 이제 졸리콧으로 이렇게 딴 형태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는데, 아무리 합리적으로 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급스럽게 챙겨드렸어요. 약간의 특이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젠다의 깊이를 좀 깊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여기다 얹으시는 뭐 물건들이 조금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조금 더 앞으로 끄집어냈다. 나머지는 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무광, 뭐 수전, 뭐 그 다음 액세서리들을 배치를 해서 세련된 느낌을 더 냈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안방 욕실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욕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600에 600각 큰 타일로 사용했고, 근데 여기서 좀 특이점 보셨나요? 네, 이거 저희가 그냥 깨알 같은 팁인데,
여기가 굉장히 통로가 좁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닫이로 하셨을 경우에는 뭐 양변기든 액세서리에 걸리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포켓도어식으로 슬라이딩 형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신한 네티브의 33평형 이제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6,900만 원대의 예산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도 인테리어가 다 가능하시거든요. 고객님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이제 막막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먼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예산을 정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정해지셨다면은 어느 부분에 힘을 주실지도 잘 고민을 하시면서 디자이너분들과 상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고객님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 창호, 조명, 그 다음에 주방 가구 등으로 인해서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뭐 문의하실 거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